자, 오늘의 주인공, 자, 양적 기운이 강한 이름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상담을 왔을 때는, 그제도 있을 때입니다. 몇 년 지났어요, 벌써. 몇 년이 지났고, 제가 상담한 내용도 가물가물할 정도예요. 그래도, 좀 보편적인 양적 기운이 강할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심리적인 현상, 그리고 이 분이 이번 인생에서 살면서 어떤 인생의 과제를 통해서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양적 기운이라고 하면 파동수에서는 2, 4, 5, 7, 9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음적 기운은 1, 3, 6, 8, 0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름은 전반적으로 양적 기운이 비율이 강한 거예요. 일단은 이름을 감명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감명을 하느냐, 이걸 먼저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성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나,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기질화된 에너지가 성에서 발현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이름은 후천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 후천적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성은 사주의 역할을 한다고 했고, 이름은 팔자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름에서 잘 보완을 해 주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시에서는 천간에 보면 531이 들어와 있고, 지지에 보면은 753이 들어와 있어요. 자, 임시는 대체적으로 상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자, 첫 번째 극이 되는 에너지가 있느냐, 이걸 체크해 보고, 또 두 번째 중첩된 것이 있느냐, 이걸 체크를 해 보죠. 자, 이 두 개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부족한 것이 뭐냐,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이 이름에서는 90이 부족합니다. 그럼 이 이름은, 자, 531, 357, 59가 들어와 있어요. 자, 90이 선천에서 없는데 천간에서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엄청 훌륭한 건 아니에요. 이름을 감명할 때는 우리 심리성명학에서는 음양을 더 중시 여긴다고 했어요. 음양은 가장 기본적인 그죠? 작용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음양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매우 점수가 나빠요. 그래서 심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음양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적으로는 이분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잘 찾아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는 현상적으로는 크게 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돈 문제는 없었습니다. 돈 문제도 없었고, 남편 문제도 크게 없었고, 자식 문제도 크게 없었어요. 기름화복의 관점에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불현듯 저에게 찾아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왜 저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이렇게 해서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오행의 관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음양의 관점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양적 기운이 강했을 때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때문에 불안하고 힘든지 잘 모를 거예요. 왜냐? 그건 심리적인 작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 모드를 유지하기 때문에 나의 심리 안에서는 쉴 새 없이 이렇게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함.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심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살았지만, 이분이 60대, 그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자각하게 돼요. 영적 자아가 보내는 신호를 받게 돼요. 저한테 오기 전에 다른 지사장들한테 이렇게 이름 감명을 문의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 돈도 많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감명을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저에게 다시 이렇게 감명 요청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분이 매우 공감을 했고, 또 인생의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 접근하는 방식 있죠. 그리고 공감하는 이런 부분,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됐다라는 만족도를 가지고 갔던 사례입니다. 자, 또 성급하게 심화과정 바로 넘어가서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531이 있고 753이 있고 90만 있으면 금상첨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5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531이 우선적으로 출현을 하고 있고 중심명호 3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 사람이 가지게 될
예, 직업성은 대체로 뭘까요, 여러분? 자, 이거 한번 한번 OX로 할까요? 아니다. 이 정도는 알죠? 주로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자, 대하창에 아시는 분 올려주세요. 자, 오. 바로 올라오죠. 제가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착실하게 공부를 잘 했는지 체크하는 차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잘 하셔서 정답을 많이 올려요. 자, 활동적인 거, 네, 활동적인 것도 좋고, 자, 첫 번째, 태어났을 때 기질화된 에너지는 5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물을 지향하는 거는, 자,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라도 확장성 재물이라고 했어요. 자, 경제도 확장성 경제입니다. 자, 그리고 3일이 들어와 있어요. 3일은 누구에게 종속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영업이나, 아니면 사업 이런 쪽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쭉 따라서 575도 역시 마찬가지. 자, 현실적인 부분도 직장생활보다는 확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움직이는 파동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그리고 체계적인 거, 보편적인 거 이런 거보다는 자기 자신의 재능이나 이런 것을 확장시키는 뻗어나가는 이런 기운,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영업 쪽, 장사 쪽에 더 가깝습니다. 자, 이분 장사하는 거 맞아요. 평생 장사만 하셨어요. 자, 장사를 한다면은 중심명운과 선천의 기운을 보고 주로 어떤 장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중률이 좀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확률적으로 주로 어떤 장사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313 아니면 중심명운 3을 가지고 한번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보세요. 주로 뭐를 할까요? 요식업 좋아요. 체라님이 확실히 다겸님 반가워요. 다겸님으로 들어오면 제가 다겸님으로 부릅니다. 개명을 하셨으니까 개명한 이름으로 전환해서 들어오세요. 솔미님 반가워요. 자, 요식업 좋아요. 음식 좋아요. 자, 3은 식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름을 풀어보면은 3이 있는 분들이 여기와 관련된 일을 주로 많이 해요. 자, 이분은 뭐 식당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식자재를 했어요. 식자재. 식자재를 유통하는. 자, 유통에 능한 것도 3, 5예요. 유통업을 하는 거에 또 잘 맞는 것도 3, 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필을 하니까 너무나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어필을 했냐면, 자, 재물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는 확장성 맞아요. 그러나 313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타일, 생존 전략에 대해서는, 그리고 스타일이죠. 1, 2는 1, 2는 계획성이라고 했고 나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3, 4는 구체화시키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때 뭐가 정해지냐면 3이 있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 재능이기도 하죠. 어떤 재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13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유통, 그리고 유통 얘기도 했어요. 유통 관련해서 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데 실제로 자기가 유통 쪽으로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자, 그리고 3하고 1이 가지는 그런 특성, 자, 1계열입니다. 1계열 모두는 자, 겉면 성실해요. 무리수를 크게 두지는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겉면 성실하게 열심히도 합니다. 자, 열심히 하는데 579가 따라와 줬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은 확장성이에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이 성실도는 매우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이분한테는 큰 효자 파동이기도 해요. 만약에 이사가 끼어 있다 이러면은 크게 무리수를 둬서 좀 안정적으로 겉면 성실하게 돈을 버는 부분까지 다 배제시켜 버리기 때문에 중심명운에서 강하죠. 그래서 요식업을 하는데, 자, 토 1이 없었어요. 평생. 토 1이 없이 달려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기지라 된 에너지 젊은 시절에 이렇게 사고력을 가질 만한 것들이 이렇게 딱 정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쉬고 싶으면 쉬면 되는 건데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쉬고 싶어도 못 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환경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거의 평생을 쉬지 않고 문을 열었기 때문에 고객과의 어떤 약속이기도 해요. 저도 이렇게 해봤잖아요. 이렇게 자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60대니까 한참 이렇게 경제 도약을 할 그 무렵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토일도 안 쉬었어요. 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고객과의 약속이고 또 식자재 이렇게 유통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식당 문을 열면 막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배달도 가야 되고 또 이제 식당은 일요일 많이 하잖아요. 일요일이 또 뭐 평일 쉬고 일요일 많이 해요. 외식 사업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자기는 쉬고 싶어도 못 쉰다. 그래서 내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죠. 그런 뭐 이렇게 거래처에서도 일요일은 여기 쉰다 하면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토요일 미리 준비하고 뭐 챙겨주면 될 문제인데도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그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 자체가 허용하지 않는 그런 긴장 모드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필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5, 7, 5까지 이렇게 보면은 정말 경제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20대부터 장사를 시작했어요. 자, 그때 그 시절에는 돈을 쫓아가면 돈을 번다고 그랬어요. 경제 발전을 한참 이루고자 할 때 열심히 돈을 쫓아가면 실제로 돈을 모아요. 이렇게 해서 확장성 돈을 했어요. 뭐 무조건 모은 게 아니라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확장을 했는데 그때는 뭐 이 파동만 봐도 크게 화재가 일어나는 건 없잖아요. 진짜 돈을 안 쓰고 그죠? 평생 이렇게 토일도 없이 장사만 하다 보니 뭐 일단 사교 모임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았고 이랬기 때문에 자기를 꾸미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별로 헛돈을 쓰지 않았어요. 이 화재가 일어나는 구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헛돈 쓸만한 게 없잖아요. 자기를 과시하는 부분에 주로 헛돈을 써요. 이사가 있으면. 근데 그런 부분이 131이 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관성이니까 돈을 모으고자 하는 거, 그리고 5, 6은 돈을 생산하고자 하는 쪽으로 후반부, 중후반 쪽에는 쭉 그런 기운이 주로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죠? 여기는 문제가 돈 쪽으로는 이 전체 파동이 하나도 화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마지막에 7일까지 끝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가는 걸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7일은 벌써 건강 문제가 발생하겠다. 첫째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자, 건강 문제를 유추할 때는 7, 8이 1, 2를 볼 때와 902, 3, 4를 볼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극을 받고 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자, 심리 성령학적으로 보면 또 하나의 관점으로 건강 문제를 챙겨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올려주세요. 또 하나의 관점은 건강을 유추할 때 양적 기운이 강할 때도 건강 문제를 좀 짚어봐야 돼요. 자, 이 사람은 후반부에 더군다나 1, 2가 없어요. 그걸 받고 있고. 자, 양적 기운이 강하다라는 것은 정말 열심히 살게 된다고 그랬죠.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일평생 쓸 에너지를 빨리 소진을 해요. 이렇게. 예, 인간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자연의 순리대로 산다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남들보다 빨리 이렇게 쳇바퀴를 돌리다 보니 자,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고 또 실제로 몸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써다 보면 당연히 에너지라는 게 몸이라는 게 닳잖아요. 이렇듯이 에너지가 닳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50대 중후반 60대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여기저기 아픈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드러나지 않아도 뭔가 몸의 기운이 딸려요. 이렇게 기운이 뭐 예를 들어서 강한 양이나 음은 극단의 에너지가 나타난다 했잖아요. 열심히 달려 할 때는 엄청 추진력이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달렸는데 이게 자연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 했으니까 후반부에 너는 쉬어 하고 극도의 무료감을 좀 무기력증이 나타나요.
무기력증. 그래서 우울증 비슷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 역시 그런 현상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 역시, 이분 말고 다른 분들도 그런 현상을 많이 겪고 있어요. 아, 제가 사업을 열심히 일으켜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50대 보통 그죠, 60대 이쯤에 있는 분이 그때처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나는 기운을 낼 수가 없느냐, 마음은 헌한데 열심히 달려 하고 살고 싶은데 내 몸이 말을 들지 않는다, 의지가 말을 들지 않는다 하고 같아요. 관념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의지를 일으키는 마음은 몸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이 의지가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으로 느껴지고 또 침체로 느껴지고 또 심리적으로는 또 우울증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왜 이러느냐, 내가 이건 심각한 거예요. 양적 기운을 가진 사람한테는 심각한 거예요. 이래서 막 불안한 거예요. 극도의 불안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 지금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왜 옛날만큼 신이 나지 않아? 왜 옛날만큼 흥이 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왜 흥이 나지 않는 건 당연해요. 젊은 시절에는 자, 돈 쌓이는 맛에 흥이 나고 좋아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돈도 어느 정도 쌓이면 돈 문제가 아니라고 자기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 자아는 이 삶이 틀렸다고 이렇게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육체의 에너지에 몸이 싹 이렇게 소실되면 처음에는 아픈 곳이 없어도 힘이 없고 매가지가 없어요. 건강 문제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걸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지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그래도 요즘 힘이 없어요. 근데도 즐겁지 않는 마음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직원 하나 채용하면 되잖아요. 왜 자기가 하는 거냐는 거죠. 직원 하나 채용하면 되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강력한 579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마음과 몸과의 그런 괴리감 속에서 엄청난 영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인생의 과제를 찾는 것은 선천에서 문제가 되는 것과 없는 것이 인생의 과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분 역시도 다른 거는 다 있었어요. 구공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구공이 가져다 주는 부분에 대해서 결핍이 됐던 거예요. 구공이 상징하는 것은 수기운이에요. 수기운은 심리적으로는 안정성을 가리켜요.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물질계에서는 집이죠. 집이 있어야 안정되잖아요. 우리는 집이 없으면 항상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요. 특히나 자가가 있으면 더 좋아요. 안정적으로 집을 선택하면, 안락하면 편안함을 가져다 주잖아요. 자, 이 모두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구공에 대해서 결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고장이 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부분도 당연히 짚어드렸죠. 자, 그래서 구공을 잘 생산해내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과제를 삼고 태어났는데, 이 역시나 이름에서 구공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영적 자아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성장을 제가 한다고 그랬죠. 자, 현실 속에서 꽃을 피우고 그걸 통해서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영적 자아 입장에서 보면은 구공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구공을 생산하는 일에 대해서는 영 눈치도 못 채고 있어요. 바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인식조차도 없으니 매우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아가 계속 불안함을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불안함에 응답을 해서 저에게까지 연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름 사주대로 지어놨죠. 이 사람도. 자, 제가 말하는 건 이름 사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을 풀어볼 때는 사주 안 봅니다. 이름만 봐도 충분히 사주가 나오기 때문에 또 장명을 할 때는 사주를 안 볼 수는 없어요. 봐야 돼요. 한 번 더 맞춰야 되고 또 어떻는지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감명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될 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그 내공이 깊어지면 사주 안 봐도 돼요. 근데 내공이 좀 성명학에 대한 내공이 없는 분들은 꼭 사주를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명학에서 다 풀어내지 못하는 걸 사주에서 힌트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주하고 결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처음에 그걸 시도를 했는데 이름을 명확하게 못 풀어내니까 사주하고 결부를 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성명학자답게 성명학만 가지고 합니다. 사주에서 힌트를 얻으면 성명학답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사주는 장명할 때 참고로만 하세요. 자, 다음 진행해 볼게요. 자, 제가 이미 이렇게 설명을 이 이름에 다 드렸어요. 그래서 자, 이런 정리한 것을 제가 한 번 더 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자, 이 이름에서는 구가 후반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구공이 안정성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그 안정성 중에서도 구보다는 0이 완벽해요. 음이 음기운이 들어가야 이 이름에서는 완벽하고, 구는 절반의 안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현실적인 부분, 집을 가지고 하는 현실적인 부분은 안정이 되었지만은 깊은 심리를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0이 들어가야만이 안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구는 절반의 안정성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다. 자, 그리고 5, 9가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심리는 이것도 하나의 작용이에요. 나한테 가장 필요한 구공을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불안한 마음의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매우 불안한 그런 마음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다시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볼게요. 자, 오늘 제가 영적 자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심리성명학 네임 디자인에서 추구하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기lum하복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셔야 되고, 자, 기lum하복의 관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오행의 관점에서 많이 봅니다. 자, 그러나 심리는 뭐에서 많이 본다고 했나요? 음양에서 많이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심리는 좀 더 영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의식이 느끼는, 현상적으로 느끼는 나의 삶과 내 무의식이 느끼는, 영적 자아가 느끼는 그런 삶은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냐. 자, 이 지구에 왔을 때는 물질 체험을 통해서, 자, 그걸 물질 체험을 통해서 그걸 완성을 하고, 비로소 완성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하려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영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을 하고 그 다음 단계인 영적 진화를 위해서 삶을 살면 되지만은, 대체적으로 자, 현상적인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조차도 해결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난세가 와서 그래요. 그런 부분마저도 이렇게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lum하복의 관점에서 많이 이렇게 이런 운명학을 풀어주는 사람이 많죠. 그렇지만 제가 지향하는 관점이, 자, 그건 기본적으로 해결해 줄게. 그러나 진정 너의 영적 자아가 원하는 건 이거야 하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심리성명학에 출연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한 그 과정도 제가 심리성명학답게 오늘은 가지고 나왔어요. 자, 앞번 시간에는 생존 전략이다 해서 기lum하복의 관점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본주의니까 그게 제일 1순위이기 때문에 그걸 했고, 오늘은 영적 자아가 원하는 그런 성장 과정,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 과정, 자, 1, 2가 추구하는 거는 자아 발견이에요. 자, 목화토금수로 본다면 목기운에 해당되고 봄기운에 해당돼요. 나라고 인식하는 그런 거, 이게 자아 발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라고 인식하는 거는 주로 어린 시절에 응행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자아가 형성되는 것도 뭐 5, 6살 요즘 빠르니까요.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아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아 발견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심리적인 생존 전략으로는, 자, 앞번 시간의 전략은 생존 욕구라고 했지만 오늘은 심리적인 생존 전략으로 생존 심리입니다. 생존 심리가 1이에요. 1이 제일 1 욕구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2는 경쟁 심리다 이렇게 해서 2가 제 1 욕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계열이다, 2계열이다.
1계열은 음적 기운이고 2계열은 양적 기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출발입니다. 자아 발견이 출발이 이게 내 인생에서 예, 땅 하고 이렇게 봄 기운, 예, 싹을 틔우는 게 봄이잖아요.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3, 4의 기운으로 넘어가요. 3, 4의 기운은 오행에 쓰는 화기운에 속해요. 화기운은 만물이 이렇게 뻗어나가고 성장하는 거죠. 사춘기 시절 생각해 보세요. 쭉쭉쭉쭉 뻗어나가요. 성인이 될 때까지 쭉쭉쭉 뻗어나가요. 이게 성장이죠. 성장을 이룹니다. 그래서 자아성장이라고 제가 했고, 여기에 이제 심리적인 생존 전략, 예, 다시 말해서 3사는 표현이죠. 예, 3사는 표현이에요.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윤곽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어떤 재능이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질까 뭐 등, 예,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3, 4의 단계고 자아성장의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단계는 토기운이에요. 토기운은 간절기를 나타내고 사이사이 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목화토금수의 개념에서는 1, 2가 양이고 7, 8, 9, 0이 음이라고 했어요. 음과 양 사이에 5, 6이 간절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아 실현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아 성장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이 있다면 실현은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경제성을 나타내요. 자본주의니까 아무래도 돈을 실제적으로 생산하는 과정, 결정거리죠. 내 손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경제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계열에서는 6이죠. 6이 안정성 경제이고, 자, 2계열 5죠. 5는 확장성 경제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금기운이에요. 금은 결실의 계절 가을에 해당됩니다. 자, 결실을 거둔다. 자, 실현을 할 때는 막 뻗어나가고 성장하고 이게 과정에는 막 열심히 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이제 개념이 생겨야 돼요. 관념이 형성돼야 돼요. 나만의 관념. 그동안 살면서 여러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더라 저랬더라 정의를 내리는 단계. 다시 말해서 가을엔 결실이고 알곡과 쭉쟁이를 걸러내는 단계이죠. 예, 그래서 알곡만 이렇게 하고 쭉쟁이는 버리고, 예, 이런 성찰의 과정, 예, 과정이다 해서 제가 이제 자아 성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이름을 지은 거고, 이 과정은 제가 수련을 했잖아요. 예, 명상을 했잖아요. 명상 그 시스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이라면은, 자, 내가 어떤 관념을 가질 것이냐, 나는 어떤 체계를 내 인생에서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 예, 어떤 걸 가지고 갈 것이냐, 이에 대해서 개념을 잡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1계열 8에서 가지는 것은 뭐니 해도 질서를 지키는 게 최고더라.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예, 그죠? 도의적으로 잘 어울리고 예, 이렇게 하는 거, 예, 룰을 지키는 게 중요하더라. 예, 이걸 깨달은 거고요. 약간의 이제 깨달음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성찰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7이 가지는 것은 권력적 관념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내가 오래 살아보니 뭐니 해도 권력이 있는 것만이 예, 최고더라. 이렇게 자기의 관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내 인생을 완성하는 예, 그에 대한 어떤 재료로 쓰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90이 가지는 거는 내가 이렇게 목화토 금으로 살았을 때 1, 2, 3, 4, 5, 6, 7, 8로 쭉 살았을 때 마지막으로 예, 다음 생애를 위해서 다 알곡과 쭉쟁이까지 다 걸러내고 마지막으로 뭐를 가지고 갈 것이냐 이렇게 예, 완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의 어떤 씨앗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만의 어떤 씨앗을 완성해서 다음 생에 그걸 다시 꽃을 피우겠다. 예,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을 자아 완성이라고 했어요. 자, 완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깨달음 큰 각성을 얻는다 이렇게 거창하게 할 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살면서 얻어낸 그 결과치예요. 그래서 자아 완성을 한다고 해서 이게 꼭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완성도 있고 자기 자신이 선택한 그 완성이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치우친 것도 많아요. 그 치우침의 결과 예, 또 똑똑하지 못했어. 지혜롭지 못했어. 또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해서 가지는 그런 씨앗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인식하는, 자아라고 인식하는, 그게 완성이라고 인식하는 나, 예, 이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진 씨앗이 자연의 입장에서는 매우 예, 불안정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다음 생에 불안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다. 자, 그것이 성으로 발현이 된다. 이렇게 예, 무한대를 상상하시면 돼요. 현상계는 다음 에너지 영성계에서 씨앗으로 머물고 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다. 그게 제가 조상 얘기도 하고 뭐 옛날에 막 그랬는데 3사 얘기할 때, 나중에 3사 얘기할 때 재밌는 거 해드릴게요. 자, 그런 인생을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표면적으로 느끼는 어떤 생존 전략 앞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나 90을 성찰로 넣었는데 좀 영적 진화 과정에서는 성찰을 7, 8로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아 완성을 위한 성찰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함께 묶어서 90을 성찰로 한 거니까 혹시 이제 앞번 시간에 설명했을 때 90이 성찰이라고 했는데 왜 또 오늘은 그죠? 7, 8이 성찰이야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냥 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그냥 설명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 논리로 많이 갈 겁니다. 자, 근데 자아 완성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9는 미완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0은 완성도가 높다. 완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완성을 해보니 그냥 균형이 있는 거, 보편적인 게 좋더라 이렇게 하는 거고, 자, 회피성, 미완성은 뭐냐면은 매우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 7이 느끼는 권력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깨달는 거예요. 권력은 현실성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꼭 뭐 이렇게 군인 장군처럼 권력을 잡는다 이런 것보다는 현실 속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비교의식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릇된 관념을 가졌더니 위험하더라, 이걸 자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이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회피성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자아가 이탈한 상태에서 수용을 한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이렇게 공감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는 9가 좀 더 직관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죠? 9가 있는 사람 차라리 상담사 하세요. 영성 지도자 하세요. 아니면 심리 성명학, 영성을 다루는 이런 심리 성명학 하세요. 자, 90은 모두 상담사 하면 좋아요. 0은 뭐냐면은 또 이 역시도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거 논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논리적인 그런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같은 심리를 하더라도 저처럼 직관심리 뭐 이렇게 영적인 부분 이런 걸 건드리는 게 아니라 심리를 다루는 병원 센터 이런 쪽으로 더 가깝죠. 이런 쪽으로 또 가깝기 때문에 두 개 다 어찌됐든 뭐가 되었든 상담사로는 조금 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키워드가 있어요. 자, 1, 2는 본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존 본능이고 경쟁 본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3, 4는 키워드가 표현이에요. 자기를 표현하는 거. 그 표현에 있어서 4는 과시를 하기 위한 표현이고, 자, 3은 자기 만족을 위한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5, 6이 가지는 그는 키워드는 경제예요. 7, 8이 가지는 관념이에요. 관념은 털이라 그랬죠. 룰이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도 법이에요. 영적인 법도 있어요. 우주의 법 아니면 자연의 법도 있잖아요. 순리의 법도 있잖아요. 반드시 그런 법도 있다. 그러면 현실 속에서 법도 있잖아요. 그 법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청 이런 거의 법이죠. 자, 그리고 90의 키워드는 수용입니다. 제가 항상 90을 보면 수용성이 많아요. 엄청 많이 하죠. 7, 8을 보면 관념이 강해요. 룰이 많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5, 6만 보면 돈 얘기하죠. 또 3, 4만 보면은 막
재능이에요. 뭐 손재주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 1, 2를 하면 주체적이다. 아니면 주관이다. 예, 이런 걸 많이 얘기하죠.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이 양적 기운이 강해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리를 PT로 했습니다. 자, 첫째,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있다. 자, 둘째, 공격적인 삶을 산다. 자, 셋째, 일평생 쓸 기운을 조기에 소진한다. 자, 네 번째, 안정을 위해 평생 달린다. 몸의 기운이 빠지면은 마음의 기운도 빠져요. 열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자,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생 안정된 그런 마음과 안정된 생활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음양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이 올라와도 쉬지 못하는 그런 에너지 작용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의 심리적인 작용 상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쫓기듯이 살게 되었고, 또 열심히 사는 것만이 이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 평생 달리기만 했다. 자, 말이 좀 어렵게 제가 적어놨네요.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이제 젊은 시절에는 몸도 마음도 양적 기운으로 따라가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다시 말해서 고갈이 되면 분리가 돼요. 몸과 마음이 분리가 돼요. 몸의 기운은 기운이 없어지고 마음은 여전히 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자신이 옛날만큼 열정이 안 생기는, 이게 분리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 허망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여전히 그죠? 불안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평생 몸을 썩고 평생 불안하게 살면, 자, 여러분 오래 살까요? 오래 살지 못할까요? 자, 성명학에서는 생명을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자, 수명을 나타내는 파동이 뭡니까? 자꾸 물어봐요. 저는 수명을 나타내는 파동이란 없다가 결론이에요. 다만 전체적인 이름의 프레임을 보고, 자, 이 정도 되면 에너지를 빨리 써서 빨리 이렇게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빨리 이렇게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느낌은 와요. 느낌은 오지만은 그 역시도 저의 어떤 느낌이지 이겁니다 하고 논리로서 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에게 수명에 대해서는 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알아도 안 가르쳐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눈치채고 건강을 위해서 조금 바꿔보세요. 좀 길게 오래 사는 그는 음양이 조화로울 때예요. 이렇게 힌트는 주세요. 힌트는 줘도 되고 저도 그렇게 힌트는 드릴게요. 자, 이 사람의 인생 과제는 구공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 인생 나름대로 자아 완성을 위해서 자 왔습니다. 그럼 내가 인생의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논리의 뇌로 공부를 해야 되죠. 나는 뭐가 부족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냥 생긴 대로 살다 보니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이 사람은 수용하지 않았어요. 평생 몸 쓰는 일 쪽으로 많이 했잖아요. 좀 교양을 쌓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심취해봐라. 좀 인간답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함, 심리적으로 편안함,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연습 등 이 마음을 찾으러 왔어요. 그러한 깨달음을 얻으러 왔어요. 소소한 깨달음. 자, 이게 이 사람이 가지는 마지막 인생의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해는 하셨죠? 퀴즈. 제가 원하는 정답이 뭘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힌트 한번 더 드릴게요. 자, 그럼 좋아요. 여기 단어에 있어요. 힌트 너무 많이 주는데 제일 먼저 올라오는 사람 정답. 자, 이 글 속에 답이 있어요. 이 정도로 했는데 몰라 진짜? 에이 진짜 너무하네. 오, 채라님 제가 엄청 많이 설명했잖아요. 균형. 자, 자연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카르마를 일으킵니다. 자연이 원하는 것은 균형입니다.
이렇게 설명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균형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자연은 위험해져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해요. 배가 균형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균형을 위험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조화를 잃었기 때문에. 균형이나 조화나 뭐 같은 의미죠. 그렇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 체라님은 저에게 받고 싶은 이모티콘을 선물 요청을 하세요. 그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의 과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